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몇 페이지 안 되는 내용인데요. 간단한 내용인데 이 의도라는 것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도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트랜서핑의 비밀이라고 하는 노란색 단행본 책 강독에서 이 의도와 욕망에 대한 차이를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말미에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함께 시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트랜서핑에서 의도라는 것은요, 보통 욕망이라는 단어와 대비해서 사용됩니다. 욕망이란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소원 성취하고 싶은 거죠. 소망, 간절히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꿈, 이런 것들을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과 대비해서 트랜서핑에서 의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에서는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절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도를 사용해라. 의도를 사용해서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탈 때 너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욕망과 의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욕망과 의도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욕망도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죠. 의도도 무언가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의도에는 거기에서 의심이 빠져 있고요. 행동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라는 것은 그냥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얻을 걸로 알고 합니다. 그런데 욕망에서는요, 의심이 더해져 있고요. 행동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욕망을 하면 할수록 더 의심이 깊어지고요. 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상상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의심이 깊어지는 만큼, 꿈을 키워나가는 만큼 행동은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 부러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할수록 욕망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현재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낮은 가능성의 것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본인 스스로가 가능성의 한계를 긋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 그 로또 대박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도만이 실현된다. 의도는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메뉴판을 열고 음식을 고른 후에 주문을 하면 그 다음은 기다립니다. 거기에 추호의 의심도 없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올 것으로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태연하게 주문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받습니다. 그것이 의도예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 욕망과 의도의 차이를 이 이미지로 그려보면 저 너머에 여기 이렇게 강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고요. 저 너머에 멋진 산맥과 숲과 나무들이 있고요. 여기에 해가 동터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구름이 떠 있어요. 자, 이 멋진 장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근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이곳에 좌표를 찍었어요. 목적 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길이 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죠. 목표가 있고요. 길이 있고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경로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하는 목표가 있죠. 이것을 향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의심이 들까요? 아니면 간절히 원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걷죠. 그냥 갑니다. 그냥. 여기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고요. 그리고 즉각 원하면 즉각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의도예요. 반면에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길을 따라서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 멀리에 있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요. 그저 여기서 멍하니 바라보면서 꿈을 꿉니다.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저기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꿈을 꾸고 생각은 하는데 걸음을 내딛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강이 물살이 흐르고 있죠. 물론 헤엄쳐서 강행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가 가끔 성공하는 케이스고요. 다 급류에 떠밀려 가죠.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행동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가끔 여기에 헤엄쳐서 도달한 사람을 보면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중요성이 들어갈까요? 간절히 원하는데 정말 얻고 싶은데 정말 여기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가고 싶으니까 점점 더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의심도 점점 커지죠. 의심이 커지는 만큼 상상이 커지고 상상이 커지면 나중에 망상이 되고 공상이 됩니다. 결국은 그냥 꿈만 꾸고 끝나는 거죠.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가끔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이 들죠. 날씨가 맑아가지고 이 멀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념을 방사하면서 시크릿을 한다고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나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의도라는 것은 분명한 길을 알고 그것이 도달할 수 있음을 알고 그래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여기엔 어떤 중요성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길,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그 길, 뻗어있는 길,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것은 나는 다만 찾는 것이고요.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이 길을 놓질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길입니다. 이미 주어진 길인데 나는 그 길을 따라서 와서 만났을 뿐이에요. 이게 외부 의도라는 거죠. 그러나 욕망이 강해지면요. 내부 의도가 사용되죠. 내부 의도가 사용되면 결국은 이 사람은 이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결국은 헤엄을 치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헤엄을 치다 실패를 할 수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죠. 위험 부담이 크죠. 엄두가 안 나죠. 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이 많고 욕망이 많고 중요성이 들어가면 외부 의도는 눈에 보일 수가 없죠. 내 고정관념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눈은 뭘 바라봅니까? 저 멀리에 있는 뜬구름을 바라봅니다. 뜬구름 바라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가고 싶고 부럽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트랜서핑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현실에서 주어진 길을 따라서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타고 목적지에 도달을 합니다. 나의 행동과 외부 의도의 결합으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외부 의도를 불러오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욕망은 외부 의도를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욕망은 중요성만 높이고 절대로 트랜서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 의도는 여기서 이제 계속 이런 말을 하죠. 옆에서. 야, 뛰어내려. 겁내지 마. 넌 할 수 있어. 저 사람도 수영 헤엄쳐서 갔잖아. 너도 할 수 있어. 해봐. 이렇게 끊임없이 내부 의도는 우리를 충동질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류에 떠내려고 하고 몇몇의 스타만이 겨우 지친 몸을 안고 도달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구름이 떠 있는 곳이죠. 햇빛이 쨍쨍 비추는 곳이 아닙니다. 이 차이로 여러분들에게 욕망과 의도라는 것을 대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욕망이라는 것은 밥 먹고 싶다. 밥 먹고 싶다. 배고픈데 어떡하지? 나 밥 먹어야 되는데. 끊임없는 의심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나 간절히 원하기만 하는 상태. 욕망이에요. 의도는요. 배고파. 나 밥 먹으러 간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먹는 거. 그냥 하는 거. 이 차이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정의를 내려드리면요. 책에 없는 걸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면 의도라는 것은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긍정적 사념체로 방사하고 행동화하여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타는 것.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의도라는 것은요.
첫 번째 조건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길을 많이 잃어요. 왜 욕망에 자꾸 사로잡히고 실행을 하지 못하고 성취를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트랜스서핑을 하려면 전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트랜스서핑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해서라도 에너지를 복구하셔야 된다고요. 비합리적 사고를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트랜스서핑에 뛰어들면 이 상자 안의 사고로 트랜스서핑을 해봐야 이 안에서 또 착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잘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월했다고 착각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쉽게 검증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답을 내려줘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드는 현실 때문에 꿈만 커져 있습니까? 욕망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에서의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실에서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 발 한 발 작은 성취 하나하나를 토대로 트랜스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상담을 받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든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서핑에 크게 두 영역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뭔가 상당한 결핍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반전을 원하는 분들, 또는 이미 성취를 했고 이미 만족을 하고 있지만 더 나은 행복, 웰빙을 위해서 관심하는 분들,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류에 계신 분들, 뭔가 결핍 상태에 있는 분들은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채워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채우지 않는 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갖고 있는데 발현이 안 된다. 그럼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갖추기 전에는 점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냉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다 다 이 급류에 떠밀려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실을 둘러보시면.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애타게 이것을 얘기해 드리는데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래요. 가끔. 어쩔 수 없죠. 근거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은요, 작은 도전, 시도, 너무 큰 거 안 하셔도 돼요. 작은 거. 그래서 도전, 시도, 실천 이런 걸 통해서 성취감을 맛봐야 돼요. 성취감.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성취감이에요. 성취감.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시도를 해서, 내 힘으로, 내가 결정을 해서 이뤄낸 거, 문제를 해결한 거, 얻어낸 거, 이것이 성취감이에요. 그 성취감이 쌓여서 나의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근거 있는 자신감은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실에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몸으로 부딪히면서 성취해 나가야 된다고요. 하다못해 운동을 하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요리를 하는 것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꾸준히 변화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쌓여서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이 바로 의도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수영을 정말 못했거든요. 물을 무서워했어요. 근데 사실은 물을 무서워하는 것은 변명이죠. 그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변명일 따름이에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이 무섭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과거에.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못하게 된 거지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면 금방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여러분들 생각의 힘입니다. 그리고 사고력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뇌의 기능인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잠식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깨는 방법은 안 두렵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성취감이 쌓일 때 다음 단계로 점핑하고 또 쌓여서 점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로 넘어오고요. 여기서 이제 트랜서핑을 비로소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운동을 정말 못했고 수영도 물론 못했죠.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배울 엄두를 못 냈죠. 그래서 물이 싫다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물이 싫어. 나는 예전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 사실 죽을 뻔한 적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한번 놀란 거지. 그런데 수영을 못하면 그것을 합리화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배우질 않았죠. 당연히 물을 싫어하죠. 바다를 싫어하고 수영장을 안 가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러한 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몸에 대한 움직임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무언가 몸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기능이 향상되는 걸 느끼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배운 게 검도였어요. 그때 확인을 확실하게 했죠. 아, 내가 몸치도 아니고 운동신경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나의 몸을 제한하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왜냐면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되더라고요, 이게. 그 이후로 점점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영역이 확대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수영에 도전을 한 거예요. 예전에 물이 무섭다. 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다. 물이 싫다. 수영이 싫다 이랬는데 싫은 게 아니라 이제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수영을 배웠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것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무섭거나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 되니까요. 늦더라도 되잖아요. 지금은 수영을 어느 정도 하냐고요? 지금은요, 그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은 완벽하게 못해요. 접영도 이제 가기는 가는데 동작이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웬만한 수영은 다 하죠. 근데 수영하는 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요. 바다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에는 바닷가가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여름이 되면 바다 가는 걸 좋아해요. 물에 가는 걸 좋아하고 바다 수영을 좋아합니다. 여기 또 바다 수영을 많이 하니까. 예전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물에 뛰어드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바다에 가면 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수영하러 가야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수영하러 가죠. 이게 의도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운동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바닷가에 갔을 때 수영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수영을 잘했으면 나도 수영을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수영을 하고 싶은데 나는 왜 몸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수영을 못하고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 배워볼까? 아니야, 안 될 거야. 배워볼까? 아니야, 근데 상상을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수영을 잘하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을 배우면 돼요.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발을 딛고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가서 뭐 먼저 해야 돼요? 호흡하는 거 먼저 해야 돼요. 발차기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멋지게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상만 하고 있다? 예, 그거는 공상이죠, 공상. 제가 수영을 하기 때문에 물에 뛰어드는 것은 의도가 되는 거예요. 물에 뛰어드는 것은.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것도 의도가 되는 거예요. 검도에서 맛을 봤기 때문에 수영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어렵질 않았어요. 의도의 선택이었지 그것이 욕망의 상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뭔가 자신의 삶에서 적어도 스스로가 만족하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돼요.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성취감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큰 것을 또 하나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도의 감각이고요. 그러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더 과감한 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생각의 힘이, 상상의 힘이 그곳에 이미 가서 나의 의도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안 되신 분들, 현실에서 만족이 안 되는데 꿈만 꾸시는 분들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주어진 현실에서 내 몸이 직접 부딪혀서 내 발이 직접 움직여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꿈만 꾸시면 여러분들은 거짓의 욕망에 그 신기루에 또 속고 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의도라는 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을 토대로, 두 번째는요, 긍정적 사념체를 방사하는 거예요. 긍정적 사념체는 뭔가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 다음은 뭔가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죠. 사실 처음에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넌 할 수 있어라는 말은 너무 차이가 커요. 격차가. 안 와닿습니다. 그러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네가 한 게 있어. 그러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 예, 2단계예요, 2단계. 한번 해볼까? 이 생각만 하더라도 큰 성공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한 사람이 한번 해볼까? 이 생각만 해도 성공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까? 그 다음으로 옮기려면 그래, 괜찮아. 실패하면 어때?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그래서 한 걸음 디딜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되네. 되네. 네. 그럼 이제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되네. 조금 더 해볼까? 정말 되네. 더 해볼까? 나도 되는구나. 그러면 또 해볼까? 나도 할 수 있는 구석이 있구나. 나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되는구나. 자, 이제 이러면 궤도에 진입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재미가 붙습니다. 흥이 붙어요. 이게 이제 근거 있는 자신감이 쌓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실패하면 괜찮아요.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 지지를 해줄 거예요. 실패해도 여기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 나가면 그 다음 단계로 점핑을 하면 뭐예요? 그 다음은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이 정도의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이 긍정적 사념이 확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자책하고 학대하고 짓누르던 생각이 빛이 조금 들어오게 되죠. 그게 물음표예요. 그 다음에 작은 느낌표, 큰 느낌표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게 되죠. 그 과정이 뭐예요? 긍정적 사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긍정적 사념이 확장되면 이제는 그 사념체라는 건 하나의 인격체라고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사념체가 내가 만든 인격체가 되면은 내가 그 안에 머물게 되면요. 나는 이미 관념이 바뀌어 있게 돼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고요. 긍정적 사고,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 사념체를 방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도라는 것은 조건이 행동화해야 된다. 근데 이 행동은 어디서 일어나요? 현실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현장, 지금 여기의 현장. 그래서 현실 기반 트랜서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현실을 벗어난 공상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몸으로 써내려가는 트랜서핑. 그래서 행동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가 바로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타는 것. 의도라는 것은 외부 의도를 불러오기 위한 것입니다. 내부 의도는 나의 독한 의지죠. 그거 아니에요. 의도라는 것은 외부 의도를 불러오기 위한 마중물과 같은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의도의 흐름을 불러오면 그 의도는 그 흐름을 탑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서핑이죠. 트랜서핑입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의도라는 것은 트랜서핑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를 해야 될 뿐 아니라 반드시 적용이 돼야만 트랜서핑이 작동을 합니다.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하거나 이해를 안 한 채로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트랜서핑을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안 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차가 고장나면요. 반드시 원인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제가 생긴다?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게 되면 원인이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지 감정으로 가져가시지 말라고요. 원인이 있다. 원인이 뭘까? 찾아보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성공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실패도 성공에 포함되는 것이지 실패한다고 그냥 바로 낙담해버리고 자책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길이 없어요. 그렇게 낙담을 하고 자책을 하는데 위로를 해준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해서 내 마음이 위로된들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패턴을 또 반복하는데. 그래서 제가 위로 같은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분들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오히려 냉철한 사고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냉정하게 찾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대다수인 걸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욕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만들어 드릴게요. 대비가 됩니다, 의도와. 욕망이라는 것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비현실적 소망으로 확대하면서 간절함으로 중요성을 높여 부정적 사념체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조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와요? 그거는 상대적인 열등감에서 옵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 있는 티를 별로 안 냅니다. 예. 그 무예의 고수들도요, 그냥 편안하죠, 동작이. 자연스럽죠. 그렇게 요란을 떨지 않죠. 그런데 어떤 순간이 오면 누구보다도 빠르고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경계심이 높을수록 준비 동작이 많죠. 물에 뛰어드는 사람, 바로바로 쉽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이제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에 익숙하면요, 시동 걸고 바로 갑니다. 운전 초보는요, 이거 벨트 매는 것부터 시간이 걸려요. 긴장하면 옆 사람 벨트 끌어다가 자기 벨트에다 매고 막 그러잖아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동작이 많지가 않아요, 별로. 네, 안정이 돼 있죠. 맞습니다. 근자감이라는 것은요, 그 밑바탕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욕망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근자감이 올라오게 됩니다. 남에게 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남의 시선을 이미 의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토대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토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시킵니다. 뭘로 확대시켜요? 비현실적인 소망. 소망은 뭐예요? 바라는 것. 그런데 그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현실과 너무 더 멀리에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적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죠. 저 뜬구름을 향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사념체가 만들어지겠죠. 간절히 원할수록 중요성만 높아집니다. 중요성이 높아지면 그것은 생각과 마음의 일치, 영혼의 일치, 그래서 현실로 나타날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간절함으로 무엇인가를 원했는데 거기에 중요성이 들어있죠. 욕망이죠. 그러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이러한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현실이 나한테 오게 됩니다. 나는 간절히 원했는데 계속 나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질척거리는 겁니다. 계속 꼬여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일로 넘어와야 되는데 계속 앉아서 도피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상상의 도피처,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사념체만 계속 형성돼서 나중엔 펜듈럼에 휘둘리다가 이런 펜듈럼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 3년, 5년, 10년이 후딱 갑니다. 여기에 누군가 의지처가 있고 특정한 사람 종교 펜듈럼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또. 이런 일을 이제 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 대비를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의도라는 걸 아는 건 중요한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도를 사용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부족할 거예요. 근거 있는 자신감의 토대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현실에서 목표를 세우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성취하고 그래서 이 성취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을 먼저
선결 과제,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동시에 의도라는 것으로 확장시켜서 여러분이 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나가셔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도 저 멀리까지 의도가 뻗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의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도로서 작동하게 되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이렇게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의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만 하셔도 바로 적용이 되실 겁니다. 네, 욕망과 다르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오는 걸로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당연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이제 의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아직 성취하지 않았고 현실화되지 않았고 물질화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거 역시도 내가 의도의 마음으로 가능태 공간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이 의도라는 것. 예,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조금 빨리 이렇게 업데이트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마감 안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는 해야 그래도 맥이 끊기지 않잖아요. 한동안은 조금 느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립니다. 그 대신 제가 좀 더 시간이 이제 자유로워지면은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 더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학습하고 또 실천하고 계시는 트랜서퍼 그리고 예비 트랜서퍼 분들에게 응원을 해드리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변화를 몸소 경험하는 그러한 현실을 맛보시기 바라고요. 실천을 하시다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오픈챗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즐기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항상 틈새가 있고 빛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유도전이에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세계를 항상 따뜻하고 밝고 맑고 아름답게 가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